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네, 보험에 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전문가 군단과 함께하는 시청자 맞춤형 보험 방송. 안녕하세요. 보험플랜 119의 진행 민채합니다. 여러분들 보험에 가입하실 때 혹시나 내가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카드사에서 이용하는 페이백 서비스처럼 내가 냈던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다면 정말 안심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에는요. 냈던 보험료를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 보험을 소개해 드릴게요. 암 보장은 물론이고 3대 질병 모두 보장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니까 특별한 보험 정보 강의 시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코너인 테마플랜 ABC 시간에는 오늘은 암 보험을 주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 비교, 분석 함께 도움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준비해 놓으면 든든한 보험 정보만 챙겨보시죠. 시작 전에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저희 보험플랜 119 여러분들의 보험 고민 그리고 보험과 관련된 궁금증들 모두 해결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우선 02-3153에 2666번 끝자리 2666번으로 전화 주시면 1:1 상담이 가능하고요. 무료 문자 참여도 가능한데요. 013-3366에 0110번 지금부터 문자 메시지도 보내보시기 바랍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보험 도우미 보험플랜 119 시작합니다. 첫 순서는요. 꼭 필요한 보험 보장 항목을 알기 쉽게 짚어드리는 바로 라이플랜 A 강의 시간인데요. 자, 보장도 받고 그리고 페이백으로 그동안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는 방법 있다고 합니다. 여현주 전문가님과 확인해 보시죠. 안녕하세요. 라이프플랜 여현주입니다. 페이백이라는 말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자, 어디까지 한번 활용해 보셨나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외식업체에서 주문을 해서 먹었을 때 쿠폰을 모으기도 하거든요. 어쩔 때 보면은 그 쿠폰을 모으다 보면은 그게 현금처럼 써서 다시 주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많이 이용하는 편인데요. 자, 실생활에서 우리가 가입되어 있는 보험에서 내가 낸 돈을 돌려받는다면 더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어서 오늘 이 주제를 다뤄봤습니다. 보험료의 구성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료의 구성은 이미 낸 보험료와 이미 낼 보험료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자, 이거를 어떻게 활용을 할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납입 면제와 페이백에 대해서 조금 알아볼 건데요. 자, 납입 면제. 납입 면제를 하면 내가 낼 돈을 더 이상 내지 않는 그런 건데요. 문제는 이게 어떤 상품 구성 안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지만 선택적으로 내가 선택을 해서 이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 납입 면제와 페이백을 두 가지를 같이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페이백은 내가 낸 원금을 보장받는 건데요. 상품을 살 때나 지불한 돈은 현금 이런 거를 계좌이체 통해서 돌려받는 것. 자, 그러면 페이백 납입 면제는 뭐지? 5대 납입 면제의 사유가 발생됐을 경우 내가 낸 돈과 앞으로 향후 낼 돈을 전부 다 돌려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좀 생소하시죠? 자, 기존의 납입 면제라 했다 하면은 납입 면제 사고가 발생이 됐을 때 그 사유에 해당된 이후에 내가 더 이상 보험료를 내지 않고도 보장을 받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납입 면제에 페이백 기능이 장착이 된다면 그동안 냈던 돈과 낼 돈, 장래에 납입할 보험료까지 전부 다 돌려받게 되는 거죠. 단,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이 돼야 됩니다. 자, 기존에 우리가 많이 방송에서도 접했지만 뭐 6대, 8대 납입 면제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소개해드리는 거는 5대 납입 면제. 상해나 질병으로 80% 이상 후유 장애를 얻거나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 사고 시에 이 페이백 기능을 받게 되는데요. 자, 물론 지금 암이나 뇌졸중, 급성 심근경색증 우리가 보통 3대 진단비라고 일컫는데
이 진단율의 예상 추이를 보면 지금 현재 뇌졸중이 발병될 예상 추이만 보더라도 2004년 기준으로 10만 건이었다면 향후 2030년에는 35만 건으로 뇌졸중으로 그 발병이 되게 된다는 그런 추이가 보여지고 있고요. 특히 우리가 요즘에 암에 대해서 많이들 걱정하시고 이슈가 되어 있는데 2014년 기준으로 21만 7천 명, 굉장히 많은 인원이죠. 특히 남자보다도 여자가 발병률이 많고 기대 수명도 높은 거에 비해서 7명 중 1명은 기대 수명까지 암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거죠. 생존 퍼센테이지도 33%가 넘는 통계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요즘에는 검진을 통해서 조기 검진을 통해서 암이 빨리 조기에 발견된다는 거죠. 그리고 급성심근경색도 지금 적신호가 딸랑딸랑 온 지금 데이터를 보더라도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3대 암, 뇌졸중, 급성심근경색 혹은 상해 질병으로 인한 80% 이상 후유 진단을 받고 나서 납입면제를 받고 그 이후에 내가 냈던 보험료도 돌려받게 되는 거죠. 여기 안에는 내가 가입을 했던 조건에 진단비는 당연히 받는 거고 이 외에 수술비라던가 내가 정해져 있는 보장 내용도 당연히 진단비나 보험금을 받게 됩니다. 자, 보장 범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암은 상해 사망과 질병 사망, 그리고 3대 진단비, 암 진단비, 유사암 진단비, 뇌혈관 허혈성 진단비 전부 다 들어가실 수 있고요. 1당, 입원 상해 질병 입당도 최고 3만 원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수술은 암 수술, 항암 치료, 또 뇌혈관 수술, 허혈성 수술도 이 금액으로 500에서 1000까지 가입이 가능하시고 특히나 기타 수술은 질병 수술, 그리고 1호종 종수술, 그리고 100일대 질병 수술, 그리고 마지막에 후유장애는 상해 후유장애 3에서 100%까지 1억 원까지 보장 범위 안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조금 어려우실 수도 있어서 요거를 조금 쉽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년 납으로 갱신형으로 납입 면제 발생되는 페이백 환급형으로 만약에 가입을 하신 분이 계시다면 30세 때 4만 3천 원, 여성은 4만 6천 원 정도의 보험료가 발생이 되는데요. 자, 40세 남자분이 암 진단을 받으신 경우에요. 그러면 가입 금액으로 암 진단비는 1,000만 원이 발생이 되시고 암 수술을 통해서 500만 원, 그리고 그동안 그 30년 동안 냈던 보험료를 계산해 보니 3,300만 원이라는 가량의 보험료를 납부를 하신 거죠. 그러면 이분께서 페이백으로 전부 다 돌려받으시는 그 금은 4,800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예요. 좀 놀라지 않으세요? 자, 예를 하나 더 들게요. 뇌졸중. 뇌졸중으로 45세 여자분이 진단을 받으셨어요. 요즘에는 뇌졸중 같은 경우도 생존하시는 데는 거의 무리 없이 조기 발견이 가능하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발생이 됐다면 마찬가지로 진단금 1,000만 원에 뇌졸중으로 인한 시술을 하시고 내가 낸 돈 3,600만 원과 전부 다 포함한 돈 해서 5,100만 원 가량의 페이백으로 모든 돈을 돌려받게 되시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사례로. 이번에는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에요. 이제 조금 50대 이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55세, 60세 기준으로 9만 원에서 많게는 10만 원 정도의 납입 면제 발생됐을 때 페이백 환급형으로 가입을 하셨을 경우입니다. 55세 남자가 마찬가지 암 진단으로 수술까지 동반한 질병에 걸리셨다면 1,000만 원, 그리고 암 수술비 500만 원, 내가 낸 돈 1,164만 8,760원. 그래서 내가 총 돌려받을 수 있는 페이백금은 2,600만 원이 넘어버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던 45세 여성분도 10년으로 만약에 짧게 가입을 하셨는데 1,000만 원과 내가 낸 돈은 1,200이지만 실제로 페이백으로 받으시는 돈은 2,700만 원. 자, 앞전 페이지로 보시게 됐을 경우에 봤을 때 보험료가 굉장히 크죠. 내가 가입했던 진단금 그리고
그 소소하게 들어가 있던 수술비로 혜택도 받으시면서 내가 낸 돈을 전부 돌려받을 수 있다. 정말 획기적이지 않을까요? 자, 일단은 이 상품의 그 정리를 해보자면 갱신형입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비갱신보다는 부담이 좀 적은 보험료인데요. 그리고 갱신을 10년 갱신, 15년 갱신, 20년 갱신 혹은 30년 갱신으로 좀 폭넓게 선택을 할 수가 있으시고요. 자, 가입 연령도 15세부터 65세까지 가입이 가능하십니다. 암을 비롯한 3대 진단비, 기타 상해나 질병으로 인한 80% 후유 장애 시 그리고 수술비도 보장을 받으실 수 있는데 이 3대 진단비와 80% 후유 장애를 받았을 납입 면제 사유가 발생됐을 그 5가지 사유가 발생된다면 진단비도 받고 페이백으로 낸 보험료를 전부 다 돌려받는 거죠. 요즘에 사실 트렌드는 가성비 좋은 상품, 가성비 좋은 상품 많이들 찾으시는데요. 사실 제가 오늘 안내해드리는 이 페이백 보험은 가성비 플러스 가심비, 심리적인 마음의 안정을 좀 취할 수 있는 보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에는요. 페이백 보험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페이백, 말 그대로 낸 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암에 걸리게 되면은요. 일단 암에 해당하는 진단비를 받으시고 앞으로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되는 납입 면제 기능까지 받으시면서 그동안 냈던 보험료 전부를 돌려받을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암뿐만 아니라 뇌질환 그리고 심장질환을 비롯해서 무려 5가지 경우의 사항들이 있다고 하니까요. 만약에 내가 낸 보험료가 좀 냈다가 손해보진 않을까 이런 걱정으로 보험 가입을 미뤄오신 분들께 정말 안성맞춤이 보험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여현주 전문가님께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 주신 페이백 보험이 갱신형 보험이라고 소개해 주셨어요. 네네. 그런데 아무래도 다른 갱신형 보험보다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예, 맞습니다. 아까 제가 최종 정리를 하면서 갱신형 보험이기 때문에 좀 보험료가 부담이 적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우리가 기존의 갱신형 보험이라 하면은 기존 보험보다는 훨씬 저렴한 느낌이 드는데 사실상 이 보험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느낌 자체가 좀 비싸다라는 느낌이 있을 텐데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유전력, 그러니까 그 가족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 부분은 분명 납입 면제 기능이 되면서 페이백을 받는 기능이기 때문에 가족력이나 유전력이 있어서 내가 불가피하게 보장을 좀 많이 가져가야 되시는 분들이라 한다면은 이 비싼 보험료가 비싸다고 느껴지진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진단비로 인해서 진단비도 돌려받지만 내가 냈던 보험료까지 돌려받는다면 그거를 계산해 봤을 때는 사실상 그렇게 비싸거나 부담이 되는 것보다는 어느 쪽이 나한테 좀 더 유리할지를 고민해 보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네요. 저렴하다고 무조건 좋은 보험은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비싸게 느껴지는 이유는요. 아무래도 납입 면제 기능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가족력 있으신 분들이 일단 진단을 받게 되면은 내가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워낙 많기 때문에 오히려 보험료 대비해서 저렴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궁금한 게요. 납입 면제 후에 이 페이백을 받으면 보험이 갱신되는 시점에는 이런 페이백 기능이 어떻게 없어지는 걸까요? 네, 그것도 좋은 질문 주셨는데요. 자, 만약에 갱신이 됐어요. 그러면은 갱신 후에 보험료는 오르겠지요. 인상된 보험료로 계속 유지를 하시면 되는데, 자,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자, 아까처럼 제시했던 암 진단을 해서 납입 면제를 받고 페이백으로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러면 이분이 갱신 시점이 됐을 때는 새롭게 다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암 진단비를 받았기 때문에 그 암 진단비를 제외한 새로운 원바람이 발생했을 경우는 다시 시작이 되는 거고요.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시기 때문에 걱정 없이 갱신 후에도 유지하시면 큰 걱정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다시금 돌려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네요. 그러니까 진단비는 물론이고 내가 냈던 보험료 다 돌려받는 것도 참 좋은데 거기다가 그 이후에 갱신이 되는 시점에 이 페이백 기능이 다시금 살아난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현주 전문가님과 함께 라이플랜의 강의 시간 함께했고요. 3대 질병에 대해서 페이백 보험의 활용법을 알려드렸어요. 페이백 보험의 기능은요. 갱신되는 시점에 다시금 살아나니까 이런 페이백의 기능을 계속해서 가져가실 수 있는 보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요즘 트렌드에 딱 맞는 보험이라고 하니까
안녕하십니까. 강의 시간 함께 하시면서 생기신 모든 궁금증 있으신 분들 그리고 내 보험을 리모델링 받아보고 싶거나 고민 있으신 분들까지 24시간 열려있는 저희 전화번호 적극적으로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 강의 내용 정리해드리고요. 테마플랜 ABC 시간 이어갈게요. 잠시만요. 네, 보험플랜 119 이어지는 순서는 테마플랜 ABC입니다. 하나의 키워드로 다양한 보험사의 상품을 비교 분석해서 시청자분들이 알맞은 보험을 선택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 테마플랜 ABC의 주제는 바로 암보험입니다.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님과 함께 해볼게요.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암보험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은데 오늘 이 주제를 좀 선별해 오신 이유가 네. 아무래도 발병률도 높고 또 가지고 계셔도 욕심내시는 그런 보험 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아닐까 싶은데 오늘 네. 암보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실까요? 네네. 지금 보시면 암보험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오히려 찾기 힘들 예. 정도로 아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예. 그래서 암보험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제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 더 희귀할 정도로 암보험을 가지고 계시다는 거는 그만큼 발병률도 그만큼 높다는 거죠. 예. 발병률이 높기 때문에 걱정이 되니까 다들 가지고 계신 건데요. 그런데 치료비가 또 만만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암에 걸리게 되면은 네, 네. 이것저것 드는 비용이요. 네, 드는 비용들이 예.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 한국인의 암의 발생률도 높지만 생존율도 또 높아지고 있어요. 네, 지금 5년간 생존율을 보시면 2015년도 통계 자료도 70%가 넘습니다. 예. 네, 현재 이제 암 발생자가 21만 명이 지금 넘는다고 하는데요. 지금 유병자 수도 65세 이상이 10%면 65세 미만 젊은 암 오. 복균자가 예. 90%를 차지하고 있다는 통계가 나오거든요. 정말 암 걸리신 분들도 많고 그런데 암 생존율도 높아진다는 네, 네. 건 높아졌다는 건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만큼 근데, 치료비 많이 들겠네요. 네, 근데 예. 예전에는 암 걸렸다 그러면 시한부 선고 받은 네, 것처럼. 시한부 예. 한 것처럼 사망에 대한 걱정을 굉장히 많이 예. 하시는데요. 요즘 같은 경우에는 사망에 대한 걱정보다는 네, 그 치료비에 대한 걱정 네, 이것들이 맞아요. 더 늘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다음 화면 이렇게 보시면 암이 진짜 무서운 이유는 치료비에 대한 걱정이 정말 두렵습니다. 예. 네. 지금 1위로 지금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갑상선암 같은 경우에도 치료비가 지금 1,000만 원을 훌쩍 넘고 있고요. 지금 뭐 간암이나 위암 이런 부분들도 기천만 원을 이렇게 5천만 원, 6천만 원 이렇게 치료비가 들고 있는데요. 지금 이게 통계 자료로 1인 부담 비용이 나온 건데 이 통계 자료보다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더 오를 수도 있는 거죠. 어떤 치료를 받았느냐에 따라서 네, 예. 바뀔 수도 있습니다. 네, 요즘은 의료기술이 발달해서 비싼 좀 비용이 들어서 그렇지 좋은 치료가 정말 많잖아요. 네네. 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보험 오늘 몇 개 추천해 주신다고 들었는데 네네. 세 가지 소개를 한번 받아볼까요? 네네. 일단 먼저 이렇게 암보험이 변하고 있는 만큼 네. 그 치료도 바뀌고 있다는 걸 조금
좀 보여드릴게요. 예. 처음에 1세대적으로 암에 딱 걸렸다. 1세대 암보험 같은 경우에는 사망이나 뭐 이런 사망보험, 진단금 이렇게 많이 챙겨들 보셨어요. 2세대적으로 나온 게 수술이나 입원 이런 부분들을 챙겨 보셨고요. 예.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암에 걸렸을 때 치료를 받는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떤 치료를 어떻게 받느냐, 어떤 삶에 있어서 삶의 질이 좀 향상시키는, 그러니까 치료를 받는 중에도 내가 건강하게 생활을 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생활비 이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바로 발전하는 치료 때문인데요. 처음에 이제 암 걸렸다 그러면 치료를 어떤 식으로 받는 세 종류로 나눠볼 수가 있어요. 예, 수술, 항암 치료, 그다음에 방사선 치료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수술을 해도 방사선 치료나 항암 치료가 동반될 수 있고요. 또 수술을 안 해도 항암 치료나 방사선 치료가 동반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는 빠질 수가 없는 치료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 1세대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화학적 치료였죠. 그래서 이제 암 세포도 죽이지만 내 몸에 살아있는 정상적인 세포도 공격을 해서 부작용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런데 2세대적으로 나온 이 항암 치료 같은 경우에는 표적 치료제라고 해서 암 세포만 중점적으로 공략을 해서 암 세포만 죽이고 나머지 정상 세포는 건들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이 가능하게 된 거죠. 그렇지만 잔여암이 또 남아있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서 면역 치료제라는 게 또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면역력을 높여서 면역력이 그 면역 세포가 남아있는 잔여 세포를 잔여암을 없애는 이런 방법의 치료 방법이 나왔기 때문에 치료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기간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삶을 좀 편안한 치료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그러네요. 암에 대한 시각도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예전에는 좀 죽을 수 있는 질병으로 봤다면 이제는 치료가 가능하고 내가 돈만 있다면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삶의 질을 좀 향상시키면서도 네네. 치료를 할 수 있다. 그렇죠. 예전에 머리도 빠지고 네. 살도 좀 많이 빠지고 빠지고 못 참 먹고. 보기 힘들고 가족들도 네. 힘들어했잖아요. 주변 이런 부분도 사람까지. 많이 해결이 됐죠. 그렇죠. 그런 주변 사람들까지 굉장히 힘들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고통스럽잖아요. 뭐 다른 세포들이 다 망가지기 때문에 신장이 안 좋아질 수도 있고 저희 뭐 가족력을 본다면 저희 집도 암이 만만치가 않거든요. 저희 아버지가 암 수술을 2번이나 하셨어요. 그런데 이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머리뿐만 아니라 신장 기능까지 망가져서 다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고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암 환자들의 고통을 저희도 가족으로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표적 치료나 면역 치료를 받게 되면 비용이 들긴 하지만은 굉장히 암 환자가 좀 편안하게 치료를 받으실 수 있는 거죠. 좋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이미 지금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 암보험 있으셔도 추가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추천해 주실 만한 그런 상품 어떤 게 있을까요? 네네. 이 표적치료제 항암제가 나오면서 표적치료 항암제 특약이 탑재된 보험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약은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어요. 주계약은 100세 만기지만은 특약사항으로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비용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일단 암 발생 빈도가 높아진 만큼 보험사에서 지출 비용이 굉장히 많겠죠. 암 진단금은. 그래서 암 보험 자체가 굉장히 비싸요. 그렇기 때문에 암보험 주계약은 1,000만 원만 넣고 표적 항암 치료제를 5천만 원, 그리고 일반 항암 치료제를 1,000만 원 이렇게 집어넣는다면 한 7천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진단비로 준비를 안 하고 치료비로 준비해도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렇죠. 치료비로 좋네요. 준비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10년 갱신형으로 되어 있지만 밑에 특약은 갱신형으로 되어 있지만요. 만약에 암이 발생이 되면 이 특약까지도 같이 면제가 되면서 100세까지 쭉 100세까지 보험료를 내지 않고 보장만 받는 거예요? 원래 갱신이라고 하면 갱신 기간 동안에만 면제를 받고 다시 갱신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에서 일반 암이 발생이 됐다면 특약까지도 100세까지 면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10년 있다가 다시 보험료를 내는 게 아니라 계속 그냥 안 내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정말 나에게 유리한 보험 상품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네. 다른 보험은 어때요? 이 밑에다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자면 재진단암이라든지 이런 생활비 특약도 같이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10년 갱신으로 넣으면 좀 더 저렴하겠죠, 굉장히. 저렴한 비용으로 좀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예, 다른 보험사 이제 B사를 보시면요. 주계약에 이제 일반한 5천만 원을 넣었어요. 그런데 5천만 원씩 딱 준비를 하자면 보험료 엄청 비싸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네. 텐데 20년 갱신이에요. 보험료는 오르지 않고 20년 동안 가지고 갈 수 있는 건데 기존에 만약에 100세 만기로 보험료를 2, 3천 정도 가지고 계시다면 한 40대에서 70세 사이에 많이 걸릴 수 있는 이 암을 중점적으로 그 부분에 끼워 넣기로 넣으신다면 좀 저렴한 비용으로 큰 보장을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또 부위별 암으로 좀 가족력이 있으신 분들, 저희 집 같은 경우는 대장암 뭐 이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부위별 암으로 만약에 특약으로 가져가신다면은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좀 더 큰 금액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진단비가 5천만 원이라고 하니까 그래도 좀 든든한 것 같은데 네네. C사도 진단비 5천만 원 가능한 것 같네요. 네네. 이건 C사 같은 경우에는 15년 납, 15년 갱신이세요. 그러니까 갱신 기간이 더 짧죠. 짧다 보니까 보험료는 훨씬 더 저렴하겠죠. 예. 그런데 5천만 원을 준비하면 보험료가 이것도 만만치 않겠다 하시겠지만 5천만 원을 준비하는데 이게 1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15년 갱신이지만 10년이 지난 이후에 암이 발생이 된다면 주계약 보험료에 배를 주는 그러니까 5천만 원을 가입했으면 1억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정 조건에 해당이 되면은 두배 받을 수 일반 있는 암에 거예요? 걸리면 되는 거죠. 그렇군요. 일반 암에 됐을 때 유사암이 아니고 일반암 납입 면제가 됐을 때 2배를 받을 수 있는 보험이 되는 거죠. 정말 매력적인 상품들로만 골라주신 것 같은데 보험료가 궁금해요. 얼마나 네. 차이가 날까요? 먼저 A사부터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 자체가 100세 만기로 되어 있고요. 뭐 5천만 원까지도 가입은 가능하시지만 보험료를 1천만 원 가입 진단금을 1천만 원만 집어넣고 특약사항으로 10년 갱신 표적 치료제를 집어넣는다면 30세가 2만 원대로 시작을 하고요. 50세도 남자 4만 2천 원 정도, 여자도 3만 3천 원 정도로 한 7천만 원 정도의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저렴한 것 같은데요. B사랑 C사는 어때요? 자, B사를 보시면요. 네. 20년 납, 20년 갱신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보험료가 조금 더 저렴한데요.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 13,000원부터 시작을 해서요. 30세 기준. 50세 같은 경우에는 56,000원, 여자분 39,000원 정도로 준비가 가능하세요. 제가 30세에서 50세 요 정도로 이렇게 지금 뽑아온 이유는 지금 젊은 암이 지금 많이 발병이 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전에 초에 말씀드렸듯이 65세 이상자 암이 지금 10% 정도 차지하고 있다면 그 미만 유병자들이 젊은 세대가 지금 암 유병자로 가지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30세에서 한 60세 정도 되시는 분들은 꼭 암 보험을 좀 충분하게 준비를 해 놓으셔야 되기 때문에 중점적으로 가운데 딱 끼워 넣기 식으로 들어가기에는 참 적절한 암 보험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군요. C사는 얼마나 될까요? C사 같은 경우는 15년 납, 15년 갱신이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보험료는 저렴합니다. 젊은 분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저렴하죠. 왜냐하면 갱신이 많이 돼야 되니까. 만 원대예요? 네, 많이 돼야 되니까 저렴한데 이제 40세에서 이제 50세로 올라가면 급격히 좀 올라가는 편이죠. 2배로 주는 암이기 때문에요. 50세에서는 조금 비싼 감이 있지만 젊은 나이대하고 50대하고 좀 많은 차이가 좀 있어요. 네, 이렇게 보험금이 또 가장 필요한 시기 같은 경우도 체크가 필요할 것 같고 오늘 전반적인 내용을 정리해 주시겠어요? 네, 지금 암보험을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은 거의 없을 정도로 암보험을 많이 가지고 계신데요. 그런데 정작 들여다보면 비용 자체가 큰 질병, 고혈감 같은 거 걸렸을 때나 아니면 뭐 표적 치료라든가 이렇게 신기술에 의한 치료를 받을 때는 거의 5천만 원에서 1억 가까이 치료비가 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표적 치료비 같은 경우에는 적게는 1회에 300만 원부터 1,200만 원까지 지금 나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비가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근데 암 발생 빈도도 40대에서 70세 이 안에 발생 빈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큰 자금을 적은 비용으로 한 3만 원, 2, 3만 원대로 준비를 해 놓으신다면 적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네, 그러네요. 안보험이 있으셔도 좀 추가적으로 고려해 볼 만한 사항들이 많고 오늘 정말 각각의 특징이 좀 다른 보험들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A사와 B사, C사 중에 최종적으로 딱 한 가지만 추천해 주신다면 어떤 거 골라주시겠어요? 저는 A사의 그 표적 항암 치료제를 추천해 예. 드리고 싶어요. A사 좀 정리를 해주세요. 네. A사 같은 경우에는 주계약 자체가 100세 만기로 되어 있고요. 특약 사항만 지금 10년 갱신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10년 갱신인데도 만약에 납입 면제를 받았을 경우에는 100세까지 쭉 납입 면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저렴한 비용으로 또 가입이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로 가입이 가능하시면서 보험료는 한 7천만 원 정도 진단금을 준비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보험보다는 제가 좀 추천해드린 거는 A사를 좀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네, 알겠습니다. A사, B사, C사 각각의 매력이 있었지만 최종적으로는 A사의 안보험 한번 생각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진단금은 표면적으로 1,000만 원밖에 안 되지만은요,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시면 특약으로 표적 항암 치료제, 3세대 가장 최신 치료제를 이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경우에 추가적으로 5천만 원, 그러니까 최대 보장 금액을 7천만 원까지 받아볼 수 있는 상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가족력 있으신 분들은요, 납입 면제 기능까지 활용 가능하다고 하니까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은희 전문가와 테마플랜 ABC 시간 함께했고요. 자, 안보험 정말 추가적인 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생존율도 높아졌고요. 치료 방법도 다양해진 만큼 진단비를 비롯해서 이렇게 치료비를 준비하는 안보험을 이용하시면 생각보다 저렴하게 추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은 맞춤형 보험 솔루션 프로그램 보험플랜 119 함께하고 계시고요. 전화, 문자 통해서 여러분들의 고민 지금부터 하나하나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부터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시청자님 반갑습니다. 네네. 네, 어떤 고민 있으실까요? 신랑 보험이 예. 지금 제가 지금 방송국에 보낸 거는 하나만 보냈는데 예. 이거를 계속 내야 되는지 보험료도 비싼데. 지금 네. 보내주신 게 종신보험이에요. 18만 네. 원 정도 지금 보이고 이거 이외에 네. 다른 보험 어떤 거 있으세요? 별로 없고요. 네. 실손보험 하나 있거든요. 우체국에 가입돼 있는 거. 그렇군요. 지금 네. 보험료 대비했을 때 이게 정말 가져가야 되나 고민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네. 자, 남편분이 올해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이제 50 됐어요. 지금 막 50대 되셨고요. 네. 알겠습니다. 여기에 유니버셜 기능이라고 들어가 있는데 혹시 어떤 기능인지는 알고 계세요? 잘 몰라요. 알겠습니다. 살펴드릴 네. 거고요. 사망 보장이 필요하다고 느끼셔서 남편분 준비를 좀 시키신 걸까요? 아니요, 그렇진 않은 것 같은데. 이거 그거는 아니고요. 어떻게 가입된 건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냥 알겠습니다. 쭉 예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거라. 그럼 가족력이나 병력은 혹시 있으실까요? 그런 건 아직은 없는데 예. 이제 생길까 봐 걱정이죠. 네, 그런 걱정들도 저희가 한번 해결을 해볼게요.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네. 네, 시청드린 증권 확인부터 해보시죠. 자, 올해 50되신 남편분의 증권입니다. 한 건 보내주셨는데요. 2005년도에 80세 만기 프루덴셜 VIP 유니버셜 종신보험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총 보험료는 18만 원 정도 돼요. 자, 문의사항 살펴볼게요. 아내분께서 남편분의 증권 종신보험을 한 건 좀 점검을 받아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사망 보장이 필요한지도 잘은 모르겠고 가족력은 없지만 앞으로의 보장도 걱정이 된다고 하시고요. 무엇보다 보험료의 부담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김성군 전문가님 살펴주시죠.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증권은 잘 받았고요. 네. 지금 그 보험료가 좀 부담이 되시나요? 부담이 되는데 이거 지금 계속 근데 오랜 기간 동안 계속 내고 있어서 이걸 네네. 어떻게 해야 될지. 네, 그렇죠. 그러면 일단 그 보험을 일단 점검을 하고 리모델링의 네. 가장 그 우선은 가지고 있는 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정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험을 유지하면은 어떨까를 먼저 분석을 한 다음에 부족한 부분을 좀 그 메우는 어떤 그런 형태로 가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네. 자,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일단은 그 보내주신 증권을 제가 한번 보면서 어떤 담보를 갖고 계시고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제가 한번 살펴드릴게요. 네. 지금 보내주신 거를 보면은 2005년도에 그 가입해서는 종신보험이세요. 네. 종신보험인데 그 보험료는 18만 1,000원인데요. 네. 이 담보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담보를 보면 여기 지금 주계약이 1억 원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그 주계약 1억 원에 그 나머지 그 뭐 다른 그 담보들이 있는데 일단 제가 주계약만 한번 좀 말씀을 드릴게요. 네. 주계약을 1억 원 만약에 그 남편분께서 사고로나 어떠한 이유로 해서 뭐 유고 시에 1억 원을 받을 수 있는 건데 지금 18만 1,000원 안에 이 네. 1억 원을 받기 위한 보험료가 한 13만 원 정도가 돼요. 예. 그러면 13만 원을 지금 보니까 한 20년 납으로 가입을 하셨던 거거든요. 네. 그러면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한 3,600 정도가 되더라고요. 네. 그러면 지금 시청자님께서 3,600만 원을 내고 내가 나중에 1억 원은 무조건 받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세요? 가성비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그냥 생각하기엔 많이 받는 것 같긴 한데. 그렇죠. 이거는 많이 받는 겁니다. 아, 3,600만 원을 내고 거의 3배를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네. 1억 원이라는 돈은 시간이 언제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그 상당히 가성비가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 다른 담보들을 한번 보면 여기 암진단비하고 또 여기 좀 눈여겨볼 게 이게 생명보험회사인데 여기 네. 생명보험사는 대부분 그 뇌질환에 대해서는 뇌출혈만 보상이 돼 있거든요. 네네. 근데 여기에 지금 뇌경색 진단비가 들어 있습니다. 일찍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예. 그러면 뇌경색 같은 경우는 뇌질환의 전체 한 70%를 커버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진단비도 굉장히 상당히 좋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아, 좋네요. 그다음에 여기 뭐 좋은 급성심근경색도 있고 뭐 더군다나 그 밑에 보시면 또 1, 3종 수술비도 있더라고요. 네네. 그럼 1, 3종 수술비는 사실 그 현재 그 종수술비에서 1, 3종 수술비는 상당히 좋을 수가 있습니다. 뭐 임플란트 하실 때 치조골 이식을 할 때 임플란트도 받을 수 있죠. 여러 가지로 해가지고 수술비도 상당히 그 다른 거에서 경쟁력이 있는 거예요. 자, 그렇게 보면 지금 여러 가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보험료는 18만 1,000원으로 굉장히 비싸다고 생각을 할지는 모르지만 18만 1,000원에 해당하는 그 담보들 몇몇이 보면 결코 이 보험은 가성비가 떨어지지 않고 담보 내용도 뭐 뒤떨어지지 않는다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예. 아, 그러면 지금 이 보험을 네. 18만 1,000원이 부담이 되시면 어떻게 이거를 네. 좀 조정할 수 있는 거를 제가 한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지금 아까 아나운서님도 말씀하셨지만 거기 그 유니버셜 종신보험으로 돼 있잖아요. 네. 자, 이 유니버셜 기능을 좀 활용을 하시면 이 보험료를 안 내셔도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먼저 제가 네. 시청자님한테 말씀을 드릴 거는 네. 이 보험을 혹시 중간에 뭐 해지를 하거나 뭐 적립금을 찾아서 어떠한 연금으로 전환하거나 이런 거를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이 보험을 계속해서 보장으로만 유지하려고 생각하고 계세요? 그거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생각할 그냥 때는 보험이니까 내고 있는데. 이게 만기가 되면 종신보험 네. 같은 경우는 적립금이 좀 쌓이거든요. 아, 네. 적립금이 쌓이는데 제가 좀 권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보험은 보장으로만 계속해서 유지를 하시는 게 더 유리하실 거예요. 예. 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주계약이 3,600만 원 정도만 내고 1억 원을 보상을 받기 때문에 그것만 보더라도 이 보험은 절대 해지하지 마시고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런 관점에서 유니버셜 기능을 하나 제가 설명을 해드리면 이 유니버셜의 기능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자유납 기능도 있고 뭐 중도 인출도 있고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이 중에서 자유납 기능을 좀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 이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이 보장이 지금 거기에 있는 보장들은 하나도 줄지가 않습니다. 아, 여태까지 지금 지금 가입한 게 2005년이니까 15년 정도 납입을 하셨잖아요. 네. 15년 정도 납입을 하셨다라고 하면 지금 할 때 이 18만 1,000원을 바로 납입 중지를 시킨다고 하더라도 평생을 돌아가실 때까지 이 지금 그 남아 있는 그 보험 담보들은 하나도 그 줄지도 않고 계속해서 보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돈을 바로 안 내도 유니버셜 되고.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방송이 끝나시면 보험사에다가 나 납입 중지를 하겠다라고 전화를 하시잖아요. 아, 그러면 이 보험료를 하나도 안 내시고 보장을 계속 받을 수가 있으니까 예. 한 달에 18만 1,000원이라는 그 보험료가 그 세이브가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네. 근데 그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원래? 됩니다. 되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아, 네. 예, 무조건 되는 거니까 그거는 그 유니버셜 기능이 있는 종신보험은 다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납입한 기간이 벌써 15년이 지났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이 보험에 대한 담보라든가 또 여러 가지 항목들이 상당히 괜찮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네. 그런데 금액이 좀 약간 좀 부족한 경향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습니다.
암 진단비도 한 3천만 원, 그다음에 뭐 그 뇌질환이라든가 심근경색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한 좀 금액이 좀 부족한 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18만 1,000원의 보험료가 세이브가 되셨으니까 예. 어느 그 돈의 어느 일부 정도를 좀 보완하고, 더군다나 지금 그 담보는 80세 그 만기에서 끝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80세 이후에는 종신보험, 그러니까 사망 담보를 제외한 나머지는 없다고 보셔야 돼요. 현재 보험에서. 그러니까 그걸 좀 보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완하는 방법을 제가 그 한 2가지로 제가 한번 제시를 한번 해 드릴 텐데요. 네. 일단 그 손해보험사의 그 통합보험으로 무해지 환급형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면, 첫 번째는 20년만 내시고 네. 100세까지 비갱신한 다음에 100세까지 보장을 하시는 보완적인 측면에서 뭐 암 진단비라든가 또 심혈관, 뇌혈관 질환 허혈성 진단비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준비하시고요. 암 같은 경우는 한 2천만 원, 나머지는 한 1,000만 원 정도씩 이렇게 보완적인 측면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허혈성이나 뇌혈관 질환 수술비, 또 각종 수술비를 다 탑재를 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한 10만 원 선이면 충분히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18만 원에서 다른 데는 보완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갱신으로 10만 원만 준비하신다 그러더라도 8만 원이 절약이 되시잖아요. 이해되시겠죠? 이거 보험료, 이거 종신보험 보험료 안 내도 되는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던 이 비갱신을 만약에 준비를 하신다라고 하면 지금 시청자님 그 남편분 같은 경우는 80세 만기에 끝났던 그런 것들을 100세까지로 좀 연장을 해서 추가적으로 네, 보장을 받을 수가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비갱신도 있지만 사실은 두 번째 안으로는 네. 갱신형을 좀 준비할 수가 있어요. 지금 오늘 처음에 그 라이프 플랜 A에서도 그 갱신형에 대한 어떤 납입 면제 플랜도 말씀을 드렸고, 조금 아까 테마 플랜 A에서도 갱신형도 말씀을 하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 제가 그 준비한 것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그 20년 갱신으로 만약에 준비를 하셨는데 중간에 그 납입 면제 조건에 만약에 걸렸어요. 그러면 보험료를 안 내셔도 돼요. 그런데 대개 보면 이 납입 면제 걸리면 갱신 시점까지만 보험료를 안 내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는 그 두 번째 안은 만약에 납입 면제가 발생을 하면 100세까지 안 내셔도 돼요. 그런 그 20년 갱신형인데, 비갱신형이랑 똑같은 담보로 준비를 하면서 똑같이 하더라도 한 달 보험료가 6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근데 이거는 혹시 안 걸리시면 계속해서 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시청자님께서 지금 제가 2가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 보완을 해야 되는 거, 20년 갱신으로 보험료를 20년만 내고선 그냥 나는 그냥 딱 말 것인지, 아니면 내시는 보험료를 획기적으로 좀 줄여서 혹시 안 걸리더라도 계속해서 보험료를 낼 것인지는 선생님이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네, 시청자님 네. 잘 들으셨죠? 네. 오늘 상담 받으시면서 좀 안도의 한숨을 내쉬셨을 것 같아요. 네. 남편분이 2005년부터 정말 꾸준히 유지해 놓은 이 보험 있잖아요. 프루덴셜 종신보험이 가성비를 따져봤을 때 아주 훌륭한 보험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유니버셜 기능을 활용하시면 자꾸만 좀 물어보셨는데, 앞으로 보험료 전혀 안 내셔도 보장만 챙겨가실 수 있게 우리 전문가님께서 마술을 좀 부려주셨어요. 이렇게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고, 보험료가 전부 사라졌으니까 거기에다가 저희가 100세 만기로 10만 원 정도로 보험료 좀 측정을 해드렸고, 만약에 갱신형을 활용하시면 보험료도 좀 많이 저렴해질 뿐만 아니라 납입 면제 기능을 가져갈 수 있다고 하니까 갱신과 비갱신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도움 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 전화 연결까지 만나봤습니다. 우리 시청자분들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보험에 유니버셜이라는 글자가 보이시면은 그 활용법이 궁금하시면 연락 주시고요. 보험료 좀 걱정이신 분들도 연락 주신 다음에 상담 받아보시면 되겠습니다. 문자 하나 열어볼까요? 자, 2818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재진단암 암은 갑상선암과 소외감은 보장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그러면 유사암에 걸려서 전이가 된 암은 재진단암으로 보장을 받을 수 없는 건가요? 라고 질문 넣으셨습니다. 자, 이은희 전문가님, 저도 이거 궁금한데요. 유사암이 전이됐을 때는 재진단암 보장 가져갈 수 있을까요? 네, 재진단암에서는 안 되죠.
예. 예, 안 됩니다. 문제는 그냥 재진단암을 갖고 계시면 모든 암에 걸렸을 때 2년 이후나 1년 이후에 반복적으로 재진단암 진단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재진단암 같은 경우에는 일반 암이 걸렸을 때 재진단암이 반복적으로 지급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사암의 전이암 같은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안 되거든요. 근데 최근에 유사암의 전이암도 별도로 특약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유사암의 재진단암이 특약으로 나와 있기 때문에요. 보험 가입하실 때 재진단암과 유사암의 재진단암도 함께 가입을 하시면 재진단암이 완벽 보장이 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일반적으로 재진단암 보장은요, 유사암의 전이는 보장받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사암 재진단암 특약도 나왔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 궁금하시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문자도 살펴보시죠. 자, 휴대전화 뒷번호 오늘은 9417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0대 남성입니다. 아는 설계사로부터 종신보험을 추천받았는데요. 7년 후에 저축으로 전환하면 나중에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 가입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고민을 하고 계십니다. 김성훈 전문가님, 보험료가 좀 어느 정도 되는 종신보험이라서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분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글쎄요, 지금 이 질문 내용을 보면 이분이 보험에 가입하는 목적이 예. 종신보험에, 그러니까 사망을 가족들을 위해서 그거를 준비하시려고 이거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실질적인 연금을 준비하려고 이렇게 하시는 건지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할 때는 먼저 이걸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종신보험에 가입을 할 때는 반드시 목적을 먼저 생각을 하셔야 돼요. 목적이 사망을 담보로 가입을 먼저, 그것이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7년 후에 연금 전환하는 어떠한 이런 기능이 있으면, 저축성으로 전환하는 기능은 있는데 그거는 부차적인 거예요. 근데 만약에 사망을 담보로, 그게 가장 중요한 1차 목적이라고 하면 지금이 가입하셔도 되고요. 근데 후자에 말씀하셨더라도 연금을 주로 한다라고 하면 목적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걸 가입하시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종신보험은 일단 기본적으로 사망을 보장을 하기 위해서 그 보험회사에서 그만한 그 경비, 사업비를 공제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연금은 그 사업비 공제율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목적으로 가입을 하느냐에 따라서 종신보험으로 가는 것이 옳으냐, 아니면 지금 말씀드렸던 연금을 만약에 생각을 하신다라면 아예 처음부터 연금을 가입하시는 것이 더 옳은 생각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문자 보내주신 시청자분께서는요, 내가 보험 가입을 하든 주된 목적이 뭔지를 먼저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망 보장을 주로 생각하는지 혹은 연금을 받고 싶은지를 생각해 보시고 추가적인 기능은 추후에 생각해 보시고 한번 준비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보시죠. 자, 1263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틱 장애가 있는 14살 아들의 엄마입니다. 보험에 가입해주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 라고 문자 넣어주셨어요. 자, 이은희 전문가님, 어머니께서 참 속상하실 것 같은데 아드님 어떤 보험 괜찮은 거 있을까요? 네네. 이미 작년 후반기에 출시가 된 보험이 있는데요. 이 보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어머니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장애우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이렇게 장애를 가지게 돼서 장애우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냥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우리 아이가 이렇기 때문에 소아마비라든지 뭐 연틱 장애라든지 네. 뭐 화면 장애 뭐 이런 건 여러 가지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장애들을 갖고 있는 어린이 같은 경우에 가입이 굉장히 제한되어 있어서 가입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그런 고민들을 해결해 줄 보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린이 간편보험이에요. 어른도 간편보험이 있잖아요. 예. 어른도 고혈압약 먹고 뭐 고지혈약 먹고 이래도 간편보험으로 다 가입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어린이 같은 경우에는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함이 없고 그냥 단지 틱장애만 있는 걸로 해서 가입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겠죠. 근데 일단 상해 쪽으로 약간 이제 다칠 위험성이 많기 때문에 조금 제한 사항이 있긴 하지만 질병 쪽으로나 상해 쪽으로 어느 정도 간편보험이 새로 출시돼서 가입이 가능한 보험이 나와 있으니까 지금 그런 쪽으로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머니들이 그 아이들 지금 어릴 때 가입해 두시면 좀 더 혜택을 많이 보실 수 있으니까 나이가 좀 들었을 때 가입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출시되었을 때 가입하는 것들이 좀 좋으실 것 같아요. 좀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행이네요. 얼마 전에 출시된 보험 중에요. 자, 이렇게 장애를 가진 자녀분들도 가입할 수 있는 이 어린이 간편보험 나왔다고 합니다. 예전에 없던 형태니까 빠르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문자도 열어볼까요? 자, 3520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네.
오치삼 탄환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네요. 30대 남성입니다. 2017년도에 변액연금에 가입했는데 요즘 주가가 많이 떨어져서 걱정입니다. 해지하고 다른 상품으로 변경해야 될까요? 라고 질문 넣어주셨습니다. 김성훈 전문가님, 이번 변액연금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지금 주가가 물론 그 예전보다 좀 떨어져 있죠. 2,600포인트 갔다가 지금 한 2,100에서 2,200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변액연금은 장기 투자형 상품이거든요. 지금 만약에 주식을 직접적으로 투자했다면 걱정을 하실 수도 있지만 이 변액연금 같은 경우는 상당히 10년 이상 20년 더군다나 나이가 지금 30세라고 하시면 연금을 받기 위해서 하면은 앞으로 30년에서 40년 이후거든요. 참고로 1998년도 IMF 때 우리나라 그 주가 지수가 300이었는데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100에서 2,200 왔다 갔다 합니다. 가만 내비둬도 20년 후에 보니까 8배가 상승을 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납입을 하시면서 끈기 있게 기다리신다면 아마 좋은 소식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네, 이런 변액연금 보험은요, 길게 보시고 한번 좀 마음을 놓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고요. 저희가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보험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보험플랜 119 더욱더 유익한 정보 들고 찾아뵙도록 할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보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보험, 펀드 등의 가입은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그 결과가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